테마 34는 의사 전달입니다. 조직의 모든 이론들은 분업 아님 조정 원리예요. 의사 전달은 분업보다는 조정에 가깝겠죠. 일을 혼자 한다면 의사 전달은 필요 없을 겁니다. 나눠 하다 보니까 이제 의사 전달이 필요할 거고, 요게 잘 돼야지 사기나 생산성이 좋아지겠죠. 더 나간 다음 환경에 대한 적응력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런 의사 전달의 유형이 나올 건데, 공식이 있고 비공식이 있고, 뭐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고, 수직이라면 다시 상향이 있고 하향이 있거든요. 이런 모형을 막 물어봐요. 그래서 모형도 뭐 전체 경로형, 무슨 연쇄형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자, 옳지 않은 거네요. 의사 전달의 유형에는 문서화된 게 있으니 공식,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게 비공식. 그래서 공식보다는 비공식이 훨씬 더 빠르고 소상하게 알 수는 있지만 책임 소재가 모호하겠죠. 그다음에 아래 위로 달리는 게 정상이고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대각선은 다른 부서의 장과 내가 연결돼 있는 거야. 이건 탈선이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비공식이야. 원래는 조직은 아래 위로 달리는 거니까 또는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른 부서장이 타 부서 직원들한테 어떤 명령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식은 아니지만 촉진한다. 개인 사회 욕구를 충족한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자, 제가 발신자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문서와 코드화 시켜가고 지금 발송하고 있는 거죠. 그지? 유튜브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신자고 해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의 활류가 없는데 다시 피드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한 게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 지금. 제 강의는 이게 피드백이 많이 없더라고요. 강의를 너무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들으면 다 알아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물어보지를 별로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활류가 차단되면은 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성은 떨어져요. 대신에 활류가 차단돼 버리니까 강의는 신속하게 할 수 있겠죠. 주고받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정확성은 활류가 되었을 때, 신속성은 활류를 차단했을 때, 그래서 고전망은 활류가 잘 안 돼요. 왜? 한 사람한테만 전달밖에 안 되니까. 현대망은 개방형이다 보니까 원활하게 활류가 잘 돼요. 활류가 잘 되면은 정보의 정확성은 좋아진다는 겁니다. 4번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은 문서화돼 있는 거야. 정해진 절차, 정해진 문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만 그 문서밖에 못 보기 때문에 배부 사정을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좀 지체되겠죠. 비공식은 자연스러운 전달에 이렇게 긴장감이나 소외감의 극복이라든지 개인 요구 충족할 때 장점은 있지만 책임 소재가 모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조정과 통제가 곤란한 것은 비공식이죠. 누가 한지 모르니까 지금. 그다음에 4번 조심해야 돼. 참여 인원이 작다는 건 소규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당은 상당히 큰 학원이거든요. 그치? 근데 내가 누구한테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어요. 그치? 이게 개방성이 없다는 거야. 그치? 접근할 수도 없고요. 내가 뭐 사장한테 말할 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의사 전달의 제한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소규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 조직에서 의사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가 작은가 그 얘기야. 적었을 때가 개방성이 낮겠죠. 이때는 고전망이고 누구한테나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망이 현대망이에요, 지금. 활류가 잘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개방성이 떨어졌을 때 활류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답은 뭐 쉬워서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입니다. 자, 갈등은 갈등 관리로 아예 그냥 독자적으로 따로 나와 있어요. 대개 조직으로는 변화 관리, 성과 관리, 갈등 관리거든요. 그치? 여기는 갈등 관리는 아예 독자로 따로 나와 있고, 리더십이라든지 동기부여 같은 건 되게 성과 관리로 많이 들어가요. 갈등도 마찬가지야. 혼자 있다면 갈등이 없을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나눠 하다 보니까 갈등이 나오는 거야. 됐죠? 물론 혼자 하는 갈등도 있어. 이거 할 것인가 저거 할 것인가. 뭐가 나은지 몰라가지고 혼자 하는 갈등도 있겠죠. 그래서 사이먼은 개인 갈등과 집단 갈등, 개인 갈등에도 비수락성, 비비교성, 불명확성, 그다음에 집단 갈등도 뭐 문제 해결, 뭐 이렇게 설득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봐. 갈등이 나왔을 때는 언제 갈등이 나오는가를 물어봐요. 갈등의 원인. 이걸 잠재적 갈등이라고 그래.
갈등이 나올 가능성이야. 그 다음에 갈등이 나왔죠. 근데 갈등이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 내가 느끼는 건 아니죠. 인식된 갈등, 지각된 갈등,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 이걸 가지고 이제는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잠재 갈등은 갈등이 나올 가능성이야. 갈등이 나온 다음에 내가 느끼는 게 지각된 갈등, 인식된 갈등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될 거고, 여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겁니다. 자, 봐봐. 혼자 일한다면은 독자적이라면 갈등이 나올 이유가 없죠. 내가 지금 동영상하고 유튜브 혼자 한단 말이야, 지금. 갈등이 나올 이유가 별로 없어. 근데 학원 가서 뭐 학원 관계자들하고 뭐 연결돼 있다면은 갈등 가능성이 있겠죠. 카메라도 섭외해야 되고, 강의실도 배치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높을 때는 잠재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고전 관점은, 여기서 말한 고전 관점은 고전 이론이라기보단 인간 관계론이야. 고전 이론은 구조밖에 못 봤기 때문에 인간을 못 봐요. 갈등은 인간 관계론 이후 문제들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고전 관점, 인간 관계론은 갈등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야. 부정적인 영향이다. 그 다음에 행태론이야. 그 다음에 현대적 견해고요. 행태론은 필연적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좋은 갈등도 있고 나쁜 갈등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 관점은 갈등은 순기능도 있다는 거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해야 돼요. 그다음 3번 조심해야 돼. 정보가 너무 많아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때요? 대규모 서적가서는 책을 잘 못 고르지 않나요? 너무나 책이 많으니까 도대체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뭐 하나밖에 없어 봐. 조그만 서적에 그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정보가 많을 때 이게 많아버리면은 경향이 확실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의견도 명확해질 수 있고요. 그럴 때는 갈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잠재 갈등은 상황이 되는 거 4번 틀렸네요. 얘는 뭐야? 갈등이 나온 거야, 지각된 것은. 내가 느끼고 있는 거야, 이미. 좀 어려운 문제였다. 갈등이 야기될 상황이나 조건은 갈등이 나온 게 아니라 나올 가능성의 조건들, 이걸 잠재 갈등이라고 그래요. 지각된 건 이미 나온 거야. 지각되고 인식되고 그 다음에 행동되는 거야, 이제. 돼 있죠? 잠재 갈등, 인식되고 개인화되고 태도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행동될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성과가 달라질 거예요. 답은 4번이었는데 이 문제는 어려웠어요. 처음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갈등은 두 가지가 있잖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뭐 연애도 하고 싶어. 양립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목표를 추구할 때 나올 수 있다. 맞는 말이고. 어쨌든 고전 조직이론은 갈등을 잘 몰라요. 그치? 나쁜 것도 몰라. 왜? 구조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인간관계로는 갈등을 나쁜 걸로만 봐요. 답이 3번이죠. 고전이론은 거의 갈등을 모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로는 무조건 부정적이야. 행태로는 필연적이라고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어요. 불가피하다는 거야. 그다음에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인간관계론이고요. 현대 갈등은, 현대 접근 방식은 갈등은 정상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즉, 고전 조직이론하고 갈등의 고전 관점은 약간 달라요. 고전 조직이론 여러분이 아는 말 그대로 과학관리법 같은 구조 중심의 관리 방식을 말하는 거고, 갈등에 대한 고전 관점은 갈등의 역기능만 강조했던 인간관계론으로 봐야 돼요. 답은 3번이죠. 자, 토마스, 이게 이제 행동이야. 갈등이 나왔을 때 이건 상대방 있는 갈등이죠. 내 것만 강조할 것인가, 상대방 것만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반반 양보할 것인가, 둘 다 위인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5가지를 가르쳐. 그래서 자기의 이익, 독단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의 이익, 수능 같은 것들, 이 2가지를 가지고 5가지로 갈 겁니다. 자, 경쟁은 내 것만 강조해. 상대방은 희생한다, 내 걸 추구한다, 맞는 말이고, 수능은 거꾸로야. 내 걸 희생하고 상대방만 만족시키는 게 수능이에요. 그 다음에 둘 다 포기해버리는 게 회피가 되고, 반반 양보하는 게 타협이에요. 나도 일부 이득이 없고 일부 손해도 보고, 이게 타협이고, 반면에 둘 다 이득이 되는 건 협동제휴라고 그래요. 답이 4번이네. 모두 만족시켰다. 이거는 타협이 아니라 협동이야, 협동.
타협은 중간이야. 내가 이득 본 것도 있고 양보한 것도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야. 이득도 있고 양보도 있고요. 답은 4번입니다. 토마스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또 나왔네요. 상대방 이익을 희생한다. 내 것만 추구한다. 경쟁. 돌다 무관심하다. 회피. 중간이다. 타협이네요. 자기는 희생했다. 상대방을 만족했다. 이건 수능이죠. 협동지휘가 빠졌다 지금. 답은 2번입니다. 쉬운 문제였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조직 시민행동입니다. 이건 뭐냐면 조직을 하다 보면 타인들에게 보수받지 않고도 이득을 내는 행동을 해요. 이게 시민행동이야. 반대만 무례함이에요. 됐지? 여기는 개인에 대한 시민행동도 있고 조직 전체에 대한 시민행동도 있어요. 됐지? 개인이다. 전체다. 개념 봐볼게요. 보상도 없어. 명시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되어 있지도 않아요. 됐지? 그래서 공식 보상도 없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강제되어 있지도 않다. 직무 역할 외 행동이다. 맞는 말이야. 직무 역할이 아니고요. 그 밖의 행동들. 자, 생각해봐. 내가 내 직무가 뭔지도 모르면서 타인을 위해서 이득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니겠죠. 그래서 역할 모호성이라는 거는 내가 내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시민행동을 한다고?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역할 모호성에 대한 지각은 오히려 부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 우리 구성원들에게 누구한테나 공정하게 대우한다고 느껴봐요. 다른 건 자발적으로 공단기를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할까 안 할까? 특강도 하고 다 하겠죠. 그 얘기가 지금 절차가 공정하다고 느낀다면은 당연히 긍정적 행동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양심은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게 10가지 일이야. 2 플러스 알파라는 게 양심이에요. 이게 양심. 그래서 청결 유지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잖아 지금. 타인을 위해서 더 깨끗하게 만드는 거잖아 이게.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 답은 4번도 맞았죠. 그럼 뭐가 틀렸어 지금? 2번 틀렸죠. 역할이 모호하다고 느낀다면 내가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행동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우의 양신공 이렇게 막 외우는데 즉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시민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온다? 리더십과 권력이 나와요. 다시 여기까지 하고 끊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